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새해가 시작하면서 또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특히나 1월에는 신학기나 취업 같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트북이 정말 많이 출시를 하는데요. 삼성에서도 갤럭시북 4 시리즈를 출시를 했습니다. 저는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 갤럭시북 3 프로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전 버전에 비해서 디스플레이가 주서열도 높아지고 해상도도 높아지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됐었던 모델이죠. 특히나 얇은 두께 때문에 저는 14형 북 3 프로를 휴대용으로 정말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좋아진 갤럭시북 4 프로가 나왔다고 합니다. 갤럭시북 3 프로가 개선된 정도에 비해서 가격까지도 정말 할인을 많이 했어서 노트북으로 불릴 만큼 인기를 많이 끌었었죠. 그런데 과연 갤럭시북 3 프로보다 더 좋게 나왔을지 소개해드릴게요. 갤럭시북 4 프로 시리즈의 라인업부터 보면은 갤럭시북 3 시리즈 때랑 마찬가지로 갤럭시북 4 프로, 갤럭시북 4 프로 360, 갤럭시북 4 울트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인업 자체는 기존에도 반응이 좋았던 만큼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크기는 갤럭시북 4 프로만 14형과 16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고 360과 울트라 모델의 경우에는 16형 모델만 있습니다. 스펙은 먼저 갤럭시북 4 프로 14형과 16형 두 가지는 각각 인텔 코어 울트라 5 125H 울트라 7 155H를 탑재하고 있어요. 인텔 CPU가 메테오 레이크로 세대가 바뀌면서 네이밍이 바뀌었는데 기존의 i5, i7에 이어서 울트라 5, 울트라 7 이렇게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램은 16기가고 디스플레이는 모두 공통으로 2880에 1800 WQXGA 플러스 해상도에 120Hz 주사율, 120% DCI P3까지 지원을 합니다. 14형의 경우에는 두께 11.6mm 그리고 무게는 1.23kg이고요. 16형 모델의 경우에는 두께 12.5mm, 무게는 1.56kg입니다. 포트 구성의 경우에는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C타입 단자 2개, HDMI 2.1 단자, 그리고 우측에는 3.5mm 이어폰 단자, USB-A 타입 1개, 마이크로 SD 슬롯 하나를 지원합니다. 스펙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인텔 CPU의 변화인 것 같아요. 단순히 네이밍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가장 큰 변화 첫 번째로는 외장 그래픽으로 별도로 들어가 있던 아크 그래픽이 내장으로 들어왔다는 점이에요. 아크 A370M 외장 그래픽이랑 동일한 그래픽 코어 구조를 갖는 CPU가 있어서 비슷한 성능을 뽑아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많던데 이거는 이따가 그래픽카드 성능 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U 성능을 살펴볼 건데요. 시네벤치 R23을 돌렸을 때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차를 돌려보니까 125H의 성능 유지력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갤럭시북 4 프로 14형의 울트라 5 125H의 경우에는 멀티코어 성능 기준으로는 9016점, 그리고 8621점, 7816점 이렇게 나왔고요. 갤럭시북 4 프로 16형에 들어가는 울트라 7 155H의 경우에는 멀티코어 기준으로 9702점, 9776점, 9812점 이렇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충분히 시키면서도 테스트를 해보고 연속으로도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갤럭시북 4 프로 울트라 7 155H의 경우에는 평균값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1-2% 정도? 이 정도 값을 보여주는데 갤럭시북 4 프로에 들어간 울트라 5 125H에서는 평균값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6% 정도 이 정도 값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건 아무래도 스로틀링에 있어서 16형보다는 14형에서의 좀 발열 해소가 어려운 점 이런 게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또 온도에서는 상당히 눈에 띄는 결과를 보여줬어요. 갤럭시북 4 프로 14형의 경우에는 약 48도 정도의 표면 온도, 그리고 갤럭시북 4 프로 16형의 경우에는 한 45도 정도대를 보여줬는데요. 전작에 14형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표면 온도 발열에서 약 5에서 6도 정도 그 정도 낮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같은 14형끼리도 이런데 16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쿨링 설계가 조금 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비교적 더 낮게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갤럭시북 4 프로를 구매할 예정인데 이번 테스트를 좀 고려를 한다면 16형 모델의 155H 모델 요거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염두에 둘 것 같아요. 3D 마크도 돌려봤는데요. 그래픽 점수에서는 훨씬 더 월등히 좋아졌더라고요. 타임스 파일 돌려봤을 때 갤럭시북 4 프로 14형의 경우에는 2842점, 그리고 울트라 7 155H가 들어간 16형의 경우에는 3251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점수대는 기존보다 거의 2배 이상 좋아진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그래픽 점수가 좋아져서 게이밍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한번 롤을 돌려봤는데요. 갤럭시북 4 프로에서는 프레임에서도 그렇고 한타시에도 쾌적함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전 노트북에서도 간단하게 노트북으로 롤 정도는 즐기는 편인데 사실 한타시에는 약간의 끊김 이런 거를 좀 감안하고서 그냥 편의성 때문에 요거 노트북으로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런 점은 개선이 많이 되었다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런 얇은 노트북
노트북을 뭐 게이밍 용도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나온 건 아니겠지만 그래픽 성능을 참고하는 정도,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텔 CPU의 경우에는 최초로 NPU가 탑재된 모델인데요. 기존에는 AI 관련 처리를 CPU랑 GPU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별도로 NPU에서 빼내서 처리를 하니까 훨씬 더 성능이 쾌적해지는 거는 물론이고, 특히나 로컬에서도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되고 있어요. 원래는 AI 관련 기능을 사용하려면 프로그램 자체에서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거나 그랬는데, 앞으로는 내장 자체에서도 인터넷 연결 없이 AI 관련 기능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능 외에 이번 갤럭시 북4 프로에서 크게 개선된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뭐 해상도나 주사율 이런 부분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빛 반사 방지 처리가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빛 반사가 심하면 뭐 거울처럼 보여서 단순히 좀 불편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카페 같은 곳이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일할 때, 아니면 실외에서도 밝은 빛이 있을 때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화면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번 갤럭시 북4 프로 시리즈에서는 이게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이렇게 전작과 비교를 하면은 빛 반사가 조금 더 어둡게 된다거나 이렇게 처리가 돼가지고 가독성이 훨씬 좋아진 점 보이시죠? 아마 이건 빛 반사가 있는 노트북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엄청나게 체감될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번 갤럭시 북4 프로 시리즈에서는 모두 다 터치 디스플레이를 지원을 하는데요. 이건 특히나 마우스가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빛을 발합니다. 뭐 외부에서 이동 중에 급하게 노트북을 열어서 일 처리를 했던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겠지만, 아무리 터치패드가 많이 좋아졌다 한들 움직이는 환경에서는 이 포인팅을 정확히 하기가 꽤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보조수단으로 터치를 지원을 하니까 진짜 편리하더라고요. 물론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터치의 사용 빈도수가 좀 줄어들긴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하던 경험 그대로 확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정확한 클릭을 해야 한다거나 이럴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더 놀라웠던 거는 옛날에 이런 터치를 지원하는 거랑은 엄청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뭔가 옛날에 윈도우 노트북에서 이렇게 터치를 한다 그러면은 좀 버벅이거나 그런 걸 감안하고 쓰는 정도, 그 정도라고 인식이 좀 박혀 있는데 이걸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정말 많이 부드럽습니다. 특별하게 손에 뭐가 묻어있지 않는 이상은 지문도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터치의 활용도가 가장 높아지는 거는 바로 360 모델인데요. 원래도 360 모델은 터치를 지원을 하지만 이번 갤럭시 북4 프로 360을 구입하면은 굿노트 1년권을 무료로 같이 주니까 이거랑 활용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꺾어서 이렇게 태블릿 모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바로 펼쳐서 회의를 하면서 간단하게 아이디어 스케치 이런 걸 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갤럭시 북4 시리즈 출시랑 함께 갤럭시 연동성이 훨씬 더 강화가 되었는데요. 먼저 갤럭시 버즈의 오토 스위칭 기능,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 그리고 갤럭시 버즈 2 프로 이렇게 함께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할 수가 있어요. 갤럭시 버즈를 사용해서 갤럭시 탭의 컨텐츠를 감상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다? 바로 스마트폰으로 달라붙어가지고 통화가 되죠. 아니면 갤럭시 탭이 직접 스마트폰에 전화를 가져와서 통화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물론 기존에도 이 버즈를 따로 별도의 페어링 없이 연결까지는 되었었지만 통화가 왔을 때는 갤럭시 북에서는 자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다가 전화가 왔을 때 스마트폰을 못 보고 있어서 전화를 못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통화를 하기 위해서 버즈를 귀에서 빼야 한다던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기능은 곧 2월부터 지원될 예정인데요.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갤럭시 북4 프로 시리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도 윈도우 노트북으로는 갤럭시 북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미리 사용해볼 수 있어서 어떤 제품으로 구매를 할지 마음의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휴대성 때문에 14용 모델만 좀 고집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갤럭시 북4 프로 16형의 i7 15H로 가려고 합니다. 성능을 유지하는 안정성이나 뭐 크기에서 오는 클링 시스템에 대한 장점, 이런 부분도 이 제품을 선택하는데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에코백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걸 선호를 하는데요. 16형이라면은 가로로 넣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 정도 성능을 휴대하고서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픈마켓에서 갤럭시 북 시리즈 런칭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혜택 일정이 넉넉하진 않으니까 이 영상의 하단 링크에서 빠르게 비교하시고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저랑 비슷한 결정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저랑 같이 16형의 i7 15H 이 모델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휴대성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14형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